이번 6월 모의고사 27학년도 14, 15, 21, 22 이렇게 네 문제만 풀이를 좀 할게요. 자, 14번부터 갑니다. 14번. 양수 A와 자연수 B에 대해서 0에서 2까지의 범위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15개를 갖는다. 각각이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과 코사인, 그러니까 A 코사인 B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얘 이제 A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B파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쓰면은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에 이 실근 X의 개수가 15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이 Y는 코사인 B파이 X라는 함수를 좀 관찰해 보면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 1이죠. 그리고 주기가 뭐가 되냐면 B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역의 구간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니까 이 주기의 사이클이 몇 번 들어간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좀 나눠서 보면 지금 얘는 이제 양수 2분의 1이고 얘는 무조건 뭐야? 이건 음수란 말이야. 음수. 0보다 작지. 그러면은 코사인 B파이 X라는 거는 B분의 2, 그 다음에 B분의 4, B분의 6, B분의 8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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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그릴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져 갈 거고 지금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절반이니까 y는 2분의 1 그리고 이제 얘가 이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이제 교점의 개수가 15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한 사이클, 한 주기당 그 하나의 사이클당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해서 12개. 여기랑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그 15개가 돼. 12개 하고, 그 다음에 13개. 여기까지가 허용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안 되고,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 요 문제죠. 여기가 B분의 7이거든? B분의 7이야. 그럼 이 B분의 7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까지 보기로 했잖아. 우리가 2, 숫자 2. 0에서 2까지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 2까지면 여기가 0이고 0에서 2까지가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지. B분의 7보다는 우측에 있어야 되니까 2가. 그러니까 2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가 돼버리면 16개가 되니까 이 2의 위치는 적어도 여기 요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B라는 위치가 B분의 7보다는 크고 B분의 8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7보다 크고 B는 또 뭐야? 4보다 작거든? 근데 이게 3.5란 말이지. 3.5랑 4 사이에 B는 반드시 자연수라고 그랬다고. 자연수.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디테일한 부분까지 근접하지 않더라도 B분의 7하고 B분의 8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 2가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 B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초에 이건 안 돼요. 이 그림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써야 되냐? 두 번째, 이 그림을 다시 좀 당겨가고 그러면 지금 얘 있죠? 얘가 이게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접하는 부분.
얘가 이제 y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하고 2분의 1이 되는 순간하고 이제 교점을 찾아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4개씩이 아니고요. 한 사이클당 몇 개씩 발생해? 3개씩 발생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여기도 하나, 둘, 3개 들어가겠죠. 지금 몇 개야? 4사이클,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더 필요하네. 좀 더 가야 되겠죠. 저 더 가. 그럼 이제 b분의 10까지 가서 이렇게 접하면서 하면은 여기도 그려보자.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연결해. 쭉 여기도 쭉 연결하면 지금 셋 하면서 여기 사이클까지 했을 때 15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포함이 안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이제 위치가 2가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x는 2의 위치가 지금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마지막 15번째 교점이고 그 다음 얘는 이제 16번째 교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16번째 교점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x의 값하고 여기 x의 값 사이에 2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 문제는 이제 여기에 x의 값이 얼마냐 요걸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2가 이제 2a가 되고요.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자연수 2 있죠? 이 2의 위치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b분의 10. 그러니까 여기가 b분의 10이죠? 여기가 b분의 10이거든. b분의 10에서 요만큼이 덜어오는 거야. 요만큼이라는 건 바로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 덜어오는 거야. 3분의 파이. 뭐가 3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의 간격을 보면은 얘가 지금 코사인 b 파이 x인데 얘가 3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을 보자. 그러니까 3b분의 1이네. 여기가 3b분의 1. 그러니까 요만큼이 3b분의 1이라는 거지. 3b분의 1. 그럼 지금 여기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10에서 마이너스 3b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b분의 10에서 플러스 3b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두 점 사이에 이 두 점 사이에 뭐가 껴있다? 2가 껴있다. 2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등호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각각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통분을 좀 합니다. 여기 통분을. 그럼 얘가 이제 3b분의 뭐야 돼? 3b 30 29 3b분의 30에서 1 빼기가 29 그 다음에 2 3b분의 31이 되겠죠. 3b를 곱해 2분의 3b 곱하기 2분의 b를 합시다. 2분의 b 그러면 6분의 29 b 그 다음에 6분의 31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고르는 것이 5가 있겠죠. 5. b는 5, a는 2, 두 개 더해서 이제 7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고요. 15번. 3차함수가 있는데 이 3차함수에 대한 이제 절대값에다가 정적분을 한 거는 얘는 넓이를 뜻한다고. 넓이. 그 얘는 지금 뭐냐면 어떤 정적분에다 절대값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면은 이게 넓이랑 얘의 의미는 어떤 함수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관통하는 형태로 간다면 이게 p에서 p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넓이 왼쪽에 있는 건 여기랑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고 얘 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여기에서의 정적분을 한 다음에 차를 구하는 거야. 정적분을 한 다음에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관통하는 부분 안에서 형태가 다음 그래프와 같다면 얘네 둘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함수가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다 올라가 있어. 이런 식으로. p하고 이게 p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넓이랑 지금 얘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크거나 한쪽으로 작은 형태가 되면은 둘이 등호가 이제 성립이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P하고 P 플러스 3 사이에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한 P의 범위가 또 0에서 3 사이여야 된다는 거야. 자, 조건 가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얼추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P가 있고 여기 P 플러스 3이 있거든. 근데 P하고 P 플러스 3 사이에는 반드시 함수가 이렇게 관통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P의 범위가 0에서 3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졌을 때 만약에 P가 뭐 1이다. 그러면 1에서 4까지 가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구간부터는, 그러니까 P의 범위가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때부터는 얘가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0하고 P 사이에서만, 0하고 3 사이에 있는 P에서만 이게 만족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수항이 0이라 그랬으니까 F0은 또 0을 지난다는 얘기죠. 0, 0을 지나죠. 3까지의 구간을, 딱 구간을 3으로 나눈 거지. 그럼 우리가 0하고 3을 기준으로 한번 함수를 그려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예시대로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고 쳐봐.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자, P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라고. 그럼 P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가 P, 여기가 P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 해당되는 범위는 이게 등호가 성립 안 하죠. 왜냐면 간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실수 P의 값의 범위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도 성립이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부분에 성립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그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접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P죠? 여기가 P 플러스 3. 이러면 어때? 그럼 여기가 둘 다 양수지. 그럼 애초에 이게 성립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많이 그려졌다. 여기가 P 플러스 3이야. P 플러스 3이야. 점점 올라가.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P 플러스 3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또 성립을 하지. 근데 여기서 성립 안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범위가. P에서 P 플러스 3이 요 범위에 있으면 성립을 안 하는 구간이 또 발생한다. 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또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P의 범위가 0보다 작은 지점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 남았어? 0에서 뭐 하는 거? 접하는 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P가 있어. 여기가 P 플러스 3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관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여기 이제 벗어나는 부분을 봐봐. 그러니까 P에서 P 플러스 3은 딱 정확히 간격이 3이잖아? 이렇게 0에서 3까지의 간격을 들고 다니는 건데, 이 들고 다니는 간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게 P예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P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가 0에 3 사면 안 되죠? 3을 지나는 순간부터 다 양수니까 이제 등호가 성립하지.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가능성 있는 그림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림 말고 또 뭐도 있어. 0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겠죠. 여기가 0, 여기가 3.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P 플러스 3. 여기 이제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다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이 맞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중에 이제 뭐가 되냐는 조건 나에서 확인하는 거야. 나에서 뭐라 그랬어? 이 주어진 함수, 이걸 fx, y는 fx, 이거 첫 번째 fx, 여기서 두 번째 fx가 있는데, 이 fx에다가 q를 더해. 근데 q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에 두 개가 또 성립을 안 한대. 0에서 3까지. 얘부터 체크해볼게, 얘부터. 그러니까 얘를 지금 q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살짝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fx에다가 q를 더한 거의 절대값.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0에서 3까지면 지금 여기 넓이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랑 3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요거의 정적분의 절대값이 어때? 같아진다고. 이거 같잖아 지금. 이렇게 다 위쪽에 있으니까 같단 말이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네.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봐봐. 여기가 3이죠. 그럼 얘가 살짝 어떻게 돼?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돼. 이렇게 살짝 올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쳐. 이게 올라갔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3에서 여기 0에서 3까지 정적분의 절대값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넓이랑 얘는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 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 각각의 이제 넓이들의 차 계산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한 건 넓이고 얘는 이제 넓이 차를 얘기하는 거. 달라지잖아. 그게 0에서 Q까지에서만 발생해야 된다. 그럼 정확히 Q의 범위가 어디야 돼? 이게 더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네. 올라가도 된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극소의 값이 X축하고 접하는 순간부터는 또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극소의 차이가 요만큼이 1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래프가 이제 완성해야죠. 이거 안 되죠? 얘가 되는 건데 여기 간격의 차이가 요 범위의 차이인 1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극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 나에 의해서 우리가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3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는 거지. 이렇게 접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지. 여기가 이제 뭐야? 2가 되는 거잖아. y는 fx고. 그럼 이제 fx는 최고차수 예수 양수고 x제곱에 x-3이다. 근데 f2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4의 2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니까 a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는 4분의 1 x제곱에 x-3으로 f6은 4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3, 9, 27이 정답이 됩니다. 넓이랑 넓이 차에 대한 관계를 범위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 보면 fx가 간결하게 딱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실수 t에 대하여 이 특정한 값이야. 이건 어떠한 상수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 f 알파가 이 상수의 값하고 같아지게 하는 알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f 알파는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라는 어떤 상수, 이 상수랑 만나게 되는 알파 값을 찾는 거야. 근데 그 알파 이렇게 쓰면 되죠. fx가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가 되게 하는 x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gt라 하자.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이거 이제 x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라는 것 자체가 지금 최고차원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x의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놓으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 이제 t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t 플러스 b 플러스 4라는 어떤 상수의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상수의 식이지만 사실은 t라는 이제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ht라고 한번 잡아보자. 표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가 fx를 하나 그려놓고 이 상수의 값, 물론 t에 따라 변하는 상수의 값이랑 만나는 교점의 x의 좌표 중 가장 큰 값을 gt라고 놓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한쪽으로 증가하는 두 가지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 ht라고 하는 이 어떠한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ht가 예를 들어서 ht를 이렇게 가져가 ht. y는 ht를 여기 잡으면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된다고.
그러니까 HT가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만날 때 가장 어디 우측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 중에 가장 큰 값을 GT라 하거든. 그걸 가장 우측에 있는 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GT가 하나니까 만나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GT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GT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GT라는 것은 여기 그 다음에 구멍 뚫고 이 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HT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 X 있죠? 여기가 이제 GT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잖아?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GT가 되는 거야, GT가. 근데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 봐봐. 그러니까 이 GT가 지금 실제로 이제 HT가 여기서 이 극소에서 만나는 이 지점에서 GT의 위치가 여기를 근접하다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 갑자기 점프를 한다고 여기서.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불연속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3에서 불연속이야. GT가 불연속이라고. 3에서만. 그리고 G3이 1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야, 지금. 근데 만약 우측같이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HT라는 함수를 y는 HT를 이제 갖다 놓고 만나는 교점이 GT가 여기잖아, 교점이. 근데 GT의 움직임을 봐봐. HT가 이제 움직일 때 GT가 같이 따라오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없다. 얘는 이제 불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불연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 그림이 되는 거지. 근데 이 GT의 값이 뭐가 될 때? T가 3일 때, G3이 1인 순간이 불연속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GT가 여기서 점프를 하잖아. 그러니까 G3이 여기가 G3이 되는 거야. G3. 1 이렇게. 갑자기 점프를 하니까. 다시 그림을 봐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갖다 놓고 했어요. 3차라는 거 극대 극소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 여기가 이제 뭐가 돼? G3의 값이 되는 거지. 1로. 그래서 함수는 GT는 여기를 바라보는 시점이 된 거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GT가 이제 흘러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점프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미분이 이제 뭐야? 불연속인 지점이 이제 G3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HT라는 것도 사실상 T라는 이제 공통된 문자로서 표현이 되는 거라 HT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HT도 마찬가지로 HT라는 함수를 좀 보면은 HT는 뭐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더하기 4라는 2차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fx 함수죠. 이 y는 fx의 함수는 x라는 변수를 따라가는 거고 얘는 이제 t라는 변수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 이제 t가 되고 여기 이제 x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ht라는 게 뭐냐면 여기 어떤 t 값 있을 거 아니야. 어떤 t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t야. 여기 t에 대응되는 여기 값 있죠. 여기 함수의 값이 ht거든. 이 ht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그때 만나는 요점이 바로 이제 GT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X축의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이제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식의 대응의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지금 이제 GT 입장에서 이제 불연속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만나는 게, HT랑 만나는 게, 여기가 이제 T1, 여기 이제 T2라고 잡아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축방이 뭐예요? T가 이제 A일 때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T1, 여기 T1이죠? T1이 쭉 가서 만나는 GT의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잘 봐. 자, 일단 여기서 T1의 자극한을 한번 보자. GT1의 자극한. GT1의 자극한이라면은 여기서 흘러가 이쪽에서 근접해가는 직선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보다 살짝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만나는 여기서 GT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GT1. 그러면 GT1의 자극한과
GT1의 우극한을 비교하면 GT1의 우극한은 여기서 이게 내려오잖아. 내려오는 거니까 요 점, 여기가 GT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GT의 위치랑 여기에 GT의 지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둘은 이제 연속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T1이란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한다고. GT가. 근데 그게 T2에서도 증점해. T2를 기준으로 봐봐, 이번에. T2를 기준으로 보면은 T2의 자극한, T2의 자극한이면은 GT2의 자극한이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는 누가 돼? GT1이. 여기가 GT가 된 거예요. GT가, 여기가. 그리고, GT2의 우극한이면 이쪽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가 GT가 된다고. 그럼 얘는 역시도 GT2에서도 불연속이 된다고. 근데 GT는 뭐라 그랬어? GT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만 불연속이라고 그랬어?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미 여기서 T1과 T2에서 두 가지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포물선의 형태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여기로 명확한데 여기에 부분에 해당되는 T1, T2가 딱 하나로만 또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2차 포물선 위에 있는 이 그림의 형태가 어떤 그림일 수밖에 없냐. 예측이 가능하죠?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뭐하게? 접하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일 때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뭐야? A라는 지점이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죠. A라는 지점. A의 좌극한으로 흘러가잖아. 그럼 이제 아래 소리가 여기가 GT가 되는 거고 A의 우극한이면은 여기서 GT가 흘러가는 거고 그거 이외의 상황에서는 전부 다 뭐야? 연속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연속 위로 올라없고 그럼 결국에는 GT가 불연속이 되는 T 값은 A라는 값인데 그 A가 바로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쭉 합시다. 우리가 이제 만든 걸 통해서 fx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1이고요. 지금 첫 번째 찾은 게 이 fx에서 1에서 극소를 갖는다 였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1은 0이다. 이런 식 하나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f1 있죠. F1의 값이 결국에 뭐랑 같아? F1의 값이 G3하고 같다. H3하고 같다도 나오겠죠. F1은 H3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A가 3이라는 거 이제 전제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여기가 이제 Y는 HT란 말이야. 근데 HT, A가 A일 때잖아. H3. 그러니까 여기가 H3인 거지. H3 이렇게. 자, 그러면 F'X가 뭐였어? F'X는 위에서 요거 챙겨와야 되겠다. 요거 복사하십니다. 복사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3이에요. A가 3이니까 여기 6으로 바꿔주고. 2A였죠? 6이었죠? 이게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F'1이 0이다. F'1은 3 더하기 6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9. 여기다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F1은 1 더하기 3 빼기 9 더하기 C인데 여기서 H3을 만들어야 돼. H3이 뭐예요? H3은 여기 있죠. 3. 마이너스 9 더하기 3. 6A 더하기 B 더하기 4. 근데 마이너스 9. A가 3이었죠? 18. B는 또 마이너스 9였죠?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네. 얘가 4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 더하기 C가 4니까 C는 9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9가 되는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뭘 물어봤어? F2는 8 더하기 12 빼기 18 더하기 9. 20 해가지고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접하는 형태여야만 한다. 이 부분을 영상을 좀 멈춰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마지막 22번이에요. 자, 접근의 방식 자체가 일단은 10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서 한번 상황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A1은 1이고, A2는 뭐야? A2는 여기다가 이제 1을 더하는 거야. 2. 그 다음에, 그러니까 A1을 통해서 우리가 A2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었을 때 A5라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5라고. 그 다음에 A7도 5가 돼. 왜냐면 얘네들 차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A1 하나로 이렇게 3개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A와 A2가 이제 2니까 또 A2를 통해 또 3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그럼 A2가 2면은 A4는 뭐가 돼? 3이고. 그죠? 하나 더 하는 거니까. 2를 알면은 이제 A9, A11이 값이 뭐가 돼? 여기다 이제, A2죠. A2 더하기 4, 6. 얘도 6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만들어? 10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을 만드는 방식이 기억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4개를 더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10이 되게 하는 게 몇 개냐. 그 좀 A2에서 발생하는 게 하나를 더해가거나 4를 더해가거나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하거나 플러스 1을 하거나 플러스 4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도달해야 돼? 10으로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하나씩 다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열하다 보면은 이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눠질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1에서, 그러니까 A2에서 기준을 보면 A2에서 A10을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 차이가 나는 거야. 8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 8의 차이가 나는 거를 메꿔줘야 돼. 어떻게 메꿔줘? 더하기 4를 해서 메꾸거나 더하기 1씩해서 메꾼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지. 그런 가지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 이런 관점을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봐봐. 첫 번째 A1에서 처음에 A1 알려줬잖아. 그럼 A1에서 쭉 가가지고 AK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1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지금 A1에서 A1은 1이거든. 1에서 10이 되려면 9 차이가 나요. 그럼 이 9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냐? 4, 4, 하나 이렇게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4라는 거는 이 니은의 구조를 이용해서 더하기 4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기억의 구조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더하기 4를 할 때 더하기 4를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고. 2개. 그러니까 이건 니은의 구조에 의해서 2개씩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순서가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도 되지만 더하기 4, 1, 4, 그 다음에 1, 4, 4의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돼 이게? 3가지. 일단 이거 세 순서대로 4, 4, 1, 4, 1, 4, 1, 4, 4. 3가지 나오죠? 그리고 더하기 4를 하면은 2개씩 나눠진다고. 2개씩. 그러니까 2제곱.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온다. 10이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더하기 4가 있고 더하기 1을 몇 번 하는 거야? 더하기 1, 1, 1, 1, 1, 1 5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몇 가지야. 이거 2가지 하기 전에 이거 순서를 배열해야 되겠죠? 6가지. 그 다음에 여기선 2개씩 나오니까 12가지. 그리고 이제 1로만 다 1씩 더해가지고 9개를 더하는 거죠. 9번. 이거 한 가지 해서 25개의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A3가 이제 4죠. A3가 4를 통해 가지고 AK가 1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6 차이 나가는데 6 차이. 그럼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거나 아니면 더하기 1 쭉 해서 더하기 1 6개 가거나 이렇게 2개 나누는 거지. 그럼 얘들이 몇 가지냐? 이것도 이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7가지. 따라서 이제 2개 더하면 3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442, 이 순서대로 나온다. 이 경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나오긴 힘들어요. 발상이. 따라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제 나열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A 뭐였어?
A1이 1이 시작했다가 이제 A5가 나왔잖아. A5가 이제 뭐죠? 5가 된단 말이야. A5가 5. 여기서 A5가 5가 된다고. 그럼 A5가 5가 되면은 이제 여기다 4를 더하는 A9는 뭐냐? A9. 이제 A5가 5가 됐을 때 이제 이거 A10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도달을 해야 돼. A10까지. 그럼 A10까지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A6, A7, A8? 아니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해가지고 10을 가는 거야.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5를 더해가지고 10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해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눠진다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렇게 일반화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에 해당되는 네 문제만 일단 요거 보고 복습을 반드시 하시길 바래요.